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 좀 읽게 해주세요. 숙제 양을 더 늘려주세요. 학원에 늦지 않게 좀 엄하게 잡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가 걱정되고 지금이라도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잘하면 칭찬, 못하면 혼내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강아지 훈육과 비슷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늘고 숙제도 억지로 해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책은 혼나지 않으려고 읽는 거구나. 공부는 누가 시켜야만 하는 거구나. 이 순간부터 독서와 공부는 아이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학원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인간에게는 훈육만으로 부족할까요? 인간은 단순히 반복 훈련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강아지는 소파를 물어뜯었다가 혼나면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를 배웁니다.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합니다. 나는 왜 책을 싫어할까? 이 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이 질문들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차원적인 사고인 거죠. 과거의 경험, 현재의 감정, 미래의 모습을 한꺼번에 떠올리는 능력,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성장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과정이어야 해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사춘기 시절의 독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독서 이론에서 응집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글이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잘 정리되었는가. 이 기준이 책을 읽는 방법을 정하게 합니다. 아이마다 기준도 달라요. 어떤 글은 천천히 읽어야 하고 어떤 글은 빠르게 훑어도 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모든 글을 억지로 같은 속도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깊어지지 않겠죠. 글을 보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글은 좀 더 집중해야겠구나. 이 글은 빠르게 훑어 읽어도 되겠어. 그때 비로소 자발적인 독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이 기준 없이 그냥 읽으라고 해서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자발적 독서가 필요해요. 자발적 독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다시 읽고 앞뒤 문장의 관계를 스스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내 경험과 글 내용을 이어보고 필요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도 하죠. 이 과정이 쌓이면 글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히는 뜻깊은 경험과 새로운 지식이 됩니다. 자발적인 독서의 시작은 속도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해했지? 어디가 헷갈리지? 이 글이 나에게 왜 필요하지? 이 힘이 없으면 아이는 평생 누군가 시켜야만 책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감시자가 아니라 질문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제 억지로 책을 읽히지 않고 아이 스스로 책을 펼 수 있도록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읽은 양 대신에 생각 한 줄을 물어봐 주세요. 오늘 몇 쪽 읽었니 대신 책 재미있었어?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한 문장만 알려줘라고요. 둘째, 이해의 기준을 아이와 함께 정해보세요. 지금 읽는 책이 어려우면 천천히, 쉬우면 빠르게 읽도록 선택을 아이가 직접 하게 해주세요. 셋째는 평가 대신에 대화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못 읽었어. 이건 절대 금지예요. 같이 읽어보자. 이 책 어렵더라. 이 말을 권장합니다. 넷째는 분위기도 중요해요. 정돈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함께 읽는 분위기가 핵심입니다. 다섯째는 강제 독서의 신호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읽고 나서 표정이 더 어두우면 독서 시간과 양을 좀 줄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시킨 독서는 글자를 읽는 행동만 남기지만 스스로 선택한 독서는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서는 전수받아야 할 기술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독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문제집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묻게 하는 일 말이에요. 자기 반성은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오늘 읽은 한 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왜 어렵게 느껴졌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문제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쌓일 때 아이의 사고와 판단력이 넓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의 역할은 공부 양을 늘리며 행동을 감시하는 감독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함께 들어주는 동료입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정리하며 이해하는 습관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펼치게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연습을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책 읽는 것의 의미와 어른들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